직장인은 회사를 전쟁터라고 한다. 그렇다면 회사 밖은 낭떠러지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어떻게든 버티려 애쓰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회사 밖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낭떠러지기가 아니라 새로운 평화라고 말한다. 누가 더 열심히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만의 영역을 차지할 수도 있고 가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회사 밖을 낭떠러지기라고 추측하는 것은 바로 그 낭떠러지를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평화를 보지 못해서다. 나도 10년 전에 회사를 나와 직업을 찾았다. 회사에서는 생계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많은 기업에서 제안을 받는다. 스스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 밖 시간이 나에게 이로운 환경이 될 수 있게 투자해야 하고 그럴 때 전문성이 길러진다. 전문성은 당신을 살린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6년쯤이면 국내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하는 시점은 여전하고 수입 없이 길기만 한 노년은 생각만 해도 막막한 일입니다.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아 은퇴 없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기업가로 15년째 무난하게 무사히 순항을 하고 계시는 1인 기업가 홍순성 저자님을 모시고 그 노하우와 꼼꼼한 경영일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영상 작가, 스토리 작가 홍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으신 네네. 그런 문구를 골라서 읽어달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문구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나와 네네. 직장을 창업하고 나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밖에 나오기보단 회사에서 모든 거를 찾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부딪힘 속에서 하기 싫은 일들, 네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많은 일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 회사의 전문성을 좀 살려서 그런 전문성을 회사 내부에서 확보하게 된다면 밖은 오히려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업이나 1인 네. 기업이나 그런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밖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두렵지 않다. 네, 낭떠러지기가 네, 아니다. 네. 평하다. 뛰어라. 네, 기회다라는 생각을 기회다.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 문구를 찾았습니다. 네네. 책을 쓰시게 된 동기도 그러면 책까지 쓰시게 된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예. 네, 어떻게 우연히 네. 저한테 1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네네. 그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때 이제 참여하신 분이 한 20분 정도 네. 됐어요. 근데 직접 1인 기업을 하신 분들은 그중에 한 50% 정도, 나머지는 이제 예비 창업자, 예비 네네. 1인 기업가들이었는데 강의를 어느 정도 끝난 무렵에 질문을 좀 제가 드렸어요. 어떻게 1인 기업을 하시냐고 그렇게 드렸는데 생각이 외로 직장에 생활했던 거 연장성산에서 어떤 1인 기업이나 창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저렇게 생활하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네. 아니면 또 우리가 직장을 낼 때는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억제된 공간에서만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창업을 했고 자기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창업가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만들어 나가고 많은 네트워킹을 좀 해야 되는데 직장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직장인 마인드셋 그대로 갖고 있는 건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아.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이 정보를 필요하죠. 좀 만들기 위해서 책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니즈를 가지고 책을 쓰신 거라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작가 홍수성입니다. 오늘은 책에서 언급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 1인 기업들, 창업을 한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가져온 게 직업입니다. 직장을 떠나 직업을 선택한 많은 기업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한 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는 그래요. 직장 다니죠. 그러면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다닌다고 직업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그 직장을 나오셔서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은 취업 또는 직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취직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정년이 있어요. 30년이라는 60이라는 어떤 기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직업은 어때요? 좀 어렵긴 하지만 전문성과 기술이 좀 필요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먼저 정년이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예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한 15년 차가 됐어요. 되게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장에서는 그래도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직장인 A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1인 기업을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 나는 15년 동안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딱 나와서 보니까 그 전문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15년 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좀 돈을 만들려고 상품성이 있나를 마찬가지를 확인해 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어때요? 이러면 다시 무언가를 도전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 15년 차지만 다시 자신의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는 하나의 직장 안에서 보면 A라는 어떤 직장인은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하나의 부품,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의 어떤 작은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그에 맞게끔 상품을 자신에 맞게끔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신에 맞게 상품을 개발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에서는 A와 같은 활동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와서 보면 그 A라는 활동 갖고는 어때요? 상품성이나 뭔가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좀 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만의 과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부분들. 직장은 통상 회사를 나가면 회사를 출근을 하게 되면 퇴근하기 전까지 거의 직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이라는 부분들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퇴근 후에 대부분 활동을 하게 되는데 퇴근 후에 어때요? 힘드니까 집에 가서 쉬는 정도. 그리고 저의 어떤 직장 다닐 땐 더 심했습니다. 퇴근 후 거의 바로 그 집을 가는 거기보단 퇴근 후 다시 야근. 그런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외부 활동 거의 못한 주말이나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결심을 했습니다. 외부 활동을 좀 확실히 하자라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잘하는 게 뭐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런 거를 1단계, 2단계, 한 단계 선택을 해서 좀 저녁 활동과 주말 활동들을 좀 저만의 시간들을 좀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통상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거로 평생 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로 평생 할 수 있으면 사실 잘하는 거 하다 보면 또 때론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직업은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사실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월급입니다. 결국은 직장인에서는 월급이죠. 그렇다면 1인 기업가나 창업가한테는 뭘까요? 월급 대신 매출이죠.
그렇죠. 매출이라는 거죠. 결국은 직장인한테는 월급이지만 이런 창업가한테는 매출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매월 며칠 날 정해진 날 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월급날이죠. 우리 그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진 않죠. 불규칙적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높으면 월급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불규칙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불규칙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어떻게 규칙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1인 기업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고정적인 페이를 받았습니다. 1인 기업은 고정적인 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1년이라는 기준으로 따져서 매출이라는 생각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은 결국 사업가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내가 들어가는지를 전체적으로 1년 기준으로 따져보고 월 기준으로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게 얼마인지,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 그런 거죠. 직장에서는 되게 흔했던 것들이 있어요. A4 용지, 뭐 쉽게 프린터할 수 있었고, 뭐 볼펜, 뭐 커피 믹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나오면 어때요? 다 돈이죠. 다 돈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제가 아까웠던 게 A4 용지입니다. 제가 되게 많이 프린팅을 많이 했는데 저게 좀, 그래서 지금도 집에 항상 A4 용지를 쌓아두고 있는데 너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그 15년간의 혹은 그 비즈니스에서 월급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는 어떻게 해요? 저를 믿고 저한테 뭐 할까요? 허락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해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파트너로 있는 사람은 저의 아내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듯이 가족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호구주책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영위하거나 그 결과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무진장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 거의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는 직장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일정한 시간에 보직이 바뀌고 변화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보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이쯤 되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저희한테는 뭐 팔색조같이처럼 빨리 변하는 건 아니지만 트렌드 또는 산업 환경이 바뀌면 계속 변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변화를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커뮤니티나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고, 거기에서 얻는 결과들이 저한테는 큰 장점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진행하는 것 쪽인데,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 창업을 해서 1인 기업을 하다 보면 몇 년 차인 경우는 어때요? 경우는 그냥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또 장기술도 생기고 새로운 것도 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서 키포인트를 좀 찾았습니다. 몇 년만 하면 새로운 게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거에서 저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 속에서 항상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그냥 누가 소개시켜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과거를 한번 봤어요. 1년, 2년, 3년,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A도 물어보고 B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생각 외로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 그냥 뭐 갑자기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그냥 A라는 식당을 갔는데 당신 성우세요? 라는 그런 멘트를 하나 이렇게 식당 주인 아주머니한테 받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생각은 없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지는 않죠. 네. 예, 그냥 한청으로 듣거나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A의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언젠간 살리겠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그걸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좀 강구했는데 어느 시점에 돼 보니까 이게 좀 괜찮은 저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는데 뭐냐면 필요를 팔아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가 통상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는 거니까 딴 사람들도 좋아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를 내가
잘할 수 있으면 그때 좋은 거죠. 이게 약간 코드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같은 그런 달리는 선수가 있으면 나도 좀 뛰는데 거기 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달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팔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블로거, SNS, 이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그런 데 가보면 수많은 키워드들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과 같은 커뮤니티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보고 내가 적절한 키워드와 매칭되는 것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를 한번 팁으로 좀 이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고자 합니다. 계속 이거 왜 필요하지? 이게 왜 이걸 필요로 할까?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걸 못할까? 결국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을 해요. 해결할 수 있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게 됩니다. 또는 듣게 돼요. 누가 만나면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누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귀담아 듣고 아이디어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만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할 수 있다고 거기서 시작을 하면 큰 실수가 있는 게 뭐냐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더 잘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제품을 쓰는데 B 제품을 써요. 왜 그럴까? 가성비 때문에 쓰죠. 그런 것들처럼 분명히 나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성비냐, 제품성이냐, 아니면 관계, 나랑 친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있는지라서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대입하다 보면 나만에 맞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찾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다가 대입을 계속 해봅니다. 대입을 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를 A와 B와 C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요청 좀 드렸고 요청 드린 거에 저거에 한번 작성을 좀 해보라고 많이들한테 좀 말씀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요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몇 가지 그 조언을 드렸더니 색이 많이 달라진 것들도 좀 있는데 저도 그러면서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독서 강의예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을 추천하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수많은 정보를 어디서 얻은 것들, 그 책의 그 저자든 아니면 인사이트,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책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주변에 뭐 책 이 사람한테 가면 이런 책은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거의 뭐 독서 강의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봤더니 어때요? 이 사람은 북코디네이터라는 아니면 뭐 저널리스트 같은 왜냐하면 갖고 있는 지식들이 되게 많으니까 조금 더 왕성하게 활동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시발점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는 통상 그냥 읽기만 하지 열심히 공부만 하잖아요. 그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거는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저런 그 프로세스에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봤습니다. A, B, C들을 대입해봤더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들 중에 어때요? 괜찮은 것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저거를 한 30만 원 정도면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했고 도전 개수가 많아지면서 저렇게 다양하게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근데 다들 그렇죠. 어떤 건 잘 돼, 어떤 건 안 돼. 복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는 더 확장시키고 안 되는 거는 조금 몇 개를 이렇게 합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그중에 또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거는 이거 괜찮은데 지금 당장은 시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보충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만들 수도 있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게 내가 저런 작업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본업을 있으면서도 요즘 엔잡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새로운 사이드 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 특징은 뭐냐면 아주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걸 했는데 재미도 있어.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둘 하다 보면 생각외로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식으로 점점 만들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페이보다 처음에는 적겠죠. 좀 지나면 어때요? 비슷해지거나 좀 지나면 많아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되게 긍정에 뭔가 나타나겠죠. 야 이거 괜찮다.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면 조절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때요? 또 도전 더 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도전해보고 도전했을 때 얻는 결과물들이 크면 그걸 계속 2차, 3차 재생산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좀 지났을 때 좀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런 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월급이라는 거예요. 직장인에서도 지금의 월급 말고 새로운 월급, 제3의 월급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본인이 지금 잘하시고 있는 건데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날 찾을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자기를 테스트해 가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존버 정신입니다. 사실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고 그렇지만 어렵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그 엔잡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불안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월급을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직업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A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나는 계속 지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사회에는 나 말고 더 잘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아니면 그거에 맞게끔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다른 또 다른 것들의 경쟁자는 무수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기업에서, 1인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로 다르죠.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혼자 책임도 지어야 되겠지만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의 책임을 좀 져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창업하고 1인 기업일 때는 어때요?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도 결국은 누가? 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산이 있어요. 고비산이라고. 네,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고비산. 얼마의 높이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 올라가 본 사람은 어때요? 어디쯤 올라가니까 어느 능선이 있더라. 이거는 어디쯤 가니까 이거는 이제 껄떡고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야 되는 건데 그 넘으면 정상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1년 차 또는 3년 차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횟수가 크지 않는 분들에게는 저런 산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고비산을 넘겨야 다음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 분이 찾아왔어요. 지금 1인 기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2배, 3배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해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사실 이제 쳇바퀴 돌듯이 도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고비산에서 어디까지 넘어온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드린다고 해도 그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넘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그런 주변에서 한둘 그런 분들이 넘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들어준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비산을 넘었던 경험으로서 느끼자면 한 예로 최근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른 어떤 때보다 이런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불규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더 넘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무언가를 도전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첫째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움직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뭐가 문제가 막 있는 것 같아. 불안해. 막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불안하다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 그냥 다 불안한 거는 아니고 그중에 뭐 때문에 불안한 거야. 걔만 해결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두움 속에
뭐가 뒤에서 뭐가 잡고 있는 건데 뭐가 걸린 건데 사실 불 켜서 보면 그거 탁 치워내면 금방 갈 수 있는 것들처럼 그 불안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자기를 돌아다 보면 아 이거구나.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사람 아니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짚어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가장 최근에 문제되는 A가 있었던 거죠. 그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은 순항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예요. 우리는 뭐 10년, 20년 목표를 세울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년, 3년 정도의 목표를 좀 단기 목표를 자주 세웁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다시 보고 하는 부분인데 별건 아니지만 이거는 직장에서도 많이 했던 부분들인 건데 자기 자신한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통상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가장 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지난해 이렇게 성장을 했어. 근데 지난해 보니까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어느 시점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4박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여러 번 섰다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았다 이렇게 가야 되듯이 이런 성장의 곡선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변수를 누구나 겪는 거고 그때 자신이 겪었을 때 힘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그거 겪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체 구간들 어떻게 버틸 것이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정체 구간을 버텨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존버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서 세 가지 키워드 어떤 직장이나 월급 이런 존버 정신 지금 가장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고 이거 잘 이겨낸다면 더 멋지고 오래 생활할 수 있는 1인 기업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네. 너무 재밌었고요. 우선 이야기 시작 전에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일하는 방식을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프리랜서와 저는 1인 기업가는 마인드셋이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사실 1인 기업과 프리랜서 네. 뭐 구분을 할 정의는 그렇게는 없는데 네네. 구분을 하자면 프리랜서는 누군가의 시키는 일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1인 기업은 스스로 일을 창조하는 네네. 그렇게 이제 정의를 좀 더 좋게 얘기하면 네, 그렇고 정부에서 말하는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게 있죠.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한 네네. 1인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약간 전문성과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프리랜서와 이제 구분을 좀 적긴 했는데 사실 프리랜서도 하나의 네. 1인 기업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 네. 예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되게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네네. 있어요. 그분도 되게 유명한 카피라이터인데 우연하게 제가 1인 기업 그런 네. 관련된 방송에 모셨었는데 나도 1인 기업가야?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되게 기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깨닫지 못했었군요.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직장인들도 또 다른 네. 것들을 창업을 하고 진행하다 보면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적인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네. 프리랜서라고 하면 네네. 뭔가 약간 자본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가 네네. 정신으로 내 일을 스스로 만드는 것. 네, 그렇습니다. 예, 정의를 그런- 얘기하자면. 예, 그게 창조의 영역일 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네. 그런 영역일 수 있겠죠? 네네. 1인 기업. 그렇죠. 1인 기업은 결국은
본인의 전문성을 토대로 네네.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협업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만드는 형태의 유형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장점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전문성과 창의성이라는 물을 항상 문구에 넣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 조금 정의가 됐나요? 네. 아, 제가 소개에도 언급했듯이 15년 동안 네네.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불편하실까요? 좋은 때도 있었고 네네.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15년 동안 그런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평정심을 가지고 시작할 때 이제 너무 두려워 말고 나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네네. 힘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네, 맷집이 그렇습니다. 생기신 거잖아요. 예. 그 1인 기업가로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어떤 거고 장점은 뭔지. 네. 그 아마 혼자 나와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네. 이렇게 어려웠다면 저도 처음에 시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실 네네.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어떤 복수의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속하는 능력을 지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속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앞서 교육에도 잠깐 강의에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중에 직업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제 직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 자체는 네네.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저보다 더 그쵸. 잘하는 사람들과 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찾지 않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회에 발생하는 것들도 네, 네, 있죠. 네, 근데 그쵸. 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제가 고칠 수 있기는 하겠는데 사회적 변화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네, 그거 너무 어려워요. 가장 무시하는 것 중에 건강인데 맞아요. 건강이라는 것이 어느 날 이렇게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을 못하게 발생하는 네, 일들이 네,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보면 가족입니다. 저희 아내와 자녀 말고도 네네. 부모, 형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직업, 그다음에 건강, 가족 건강,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세 개가 두 개가 한 번에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직장을 다닐 때는 좀 그걸 조금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네. 근데 이렇게 1인 기업을 해서 나왔을 때는 그럴 때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몇 번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가 네. 있는 거고 또 주변에 어르신이 또 아프신 경우도 발생하게 내가 되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요. 제가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복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팍팍 위축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창업이라 하면은 뭔가 비즈니스 시작한다 하면은 힘차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같고 응원을 받고 스케일이 있는 것 같은데 1인 기업가다 그러면 프리랜서로 위축되고 뭔가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가장 쉽게 스스로를 셀프 마케팅하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기업가로서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게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1인 기업가들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오히려 하드웨어가 없어서 편했을지 아니면 더 힘드셨을지. 복수의 그 기업가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그 코로나 상황과 그 전후 네네. 저희가 큰 축에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에서 보면 저희 나름대로 유추하고 그 트렌드를 그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는 1인 기업들은 트렌드나 그 자체에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하면 연말에 연시 항상 책들이 나오지 않아요. 트렌드 책들이. 그 트렌드 책을 보고 조금 가늠해서 네. 저희 현업에 이제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최근 코로나 상황과 전후를 보면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이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이 좀 네, 되는 네. 거예요. 한 예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이라는 종이책이 있는데 종이책 대신
딴 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선생을 보죠.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자체가. 학교가 아니라 유선생을 보는 또 다른 네, 축이 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만들어 산업 자체가 바뀐 부분인 거죠.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들처럼 그렇게 산업이 바뀐 거에 대한 저희가 급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잘 안착한 분들은 잘 된 유형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런 유사한 사례들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산업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다른 걸 좀 해보자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생각을 좀 했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게 이제 스토리 영상 제작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잘하고 있던 기술들이 좀 있는 거죠. 앞서 사이드 프로젝트에 했던 몇 가지 기술들 중에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 그러면 얘를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통해서 스토리 영상 작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산업형을 하나는 새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책을 10권을 만들어냈어요. 10권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책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책이라는 자체는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에 트렌드도 바뀌고 그쵸. 여러 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좀 더 빠르게 거기에 좀 급변하는 게 대응하기 필요하겠구나라고 위해서. 네네. 싶어서 최근에는 전자책을 출시를 좀 합니다. 근데 단순한 전자책이 아니라 컨설팅을 기반한 전자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낸 네네. 형태인데 약간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빠르게 저도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덕이 되셨네요. 깨어 있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힘들고 네.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큰 틀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유지하고 알 그대로 존버 정신처럼 네. 버틸 수 있다면 월급 날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면 수세로 몰리면 사실 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창의력이 생기고 배가 고파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많은 작가들이 그때 성공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1인 기업가도 조직 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업은 안 맞아. 창업은 못해. 1인 기업은 더더군다나 스스로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요. 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너무 잘 해내지만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여기 맞는 기질, 1인 기업가에 맞는 기질 뭐 어떤 특별히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 네.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네. 일을 시키면 네. 다 맞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네네. 이제 중간에 이렇게 다운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는 1인 기업가는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 안에는 도전할 수 있는 아니면 맞습니다.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했을 때 뭐 작심삼일은 아니지만 1, 2년은 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고객한테 상당히 잘합니다. 네. 어느 한 시점이 되면 그게 다운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네스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또 뭐 변화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자기 관리가 떨어지면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1인 기업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꾸준히 뭐 결국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관리 능력을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업도 찾아내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것이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이렇게 주변을 잘 보면 다 포기하죠. 힘드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빠지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잘하는 일하고 돈을 잘 버는 일을 찾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 잘 벌어야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네, 평정심을 맞습니다. 갖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좀 막연했습니다. 네네. 몰랐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 하면 오래 하고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원칙이. 그래요. 금방 잘하는 거 갖고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둘을 결합하는 거죠.
둘을 결합해야 되는 건데 네네. 둘을 결합할 때 어떤 걸 앞에 두고 어떤 걸 뒤에 두느냐. 잘하는 걸 먼저 두고 돈을 버는 걸 이렇게 돈 버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잘하는 거에서 돈 버는 걸 찾죠.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바꿉니다. 이렇게. 돈 버는 걸 앞에다가 먼저 두고 그다음에 잘하는 거를 해요. 우리가 돈 벌려면 이런 강의도 책도 행사도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도 그게 다 돈 버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돈 버는 것들을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그 큰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사이드 프로젝트에 얘기했듯이 돈 버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리스트를 좀 뽑아보는 겁니다. 그중에 다시 내가 잘하는 거는 그렇죠.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거나 네네. 아니면 주변에서 보면 너 이거 잘하는 것 같거나 이런 얘기도 여러 리스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개. 그런 리스트 중에 합집합, 또 교집합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자기 걸 뽑아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처럼 잘하는 거와 돈이 되는 것 중에 돈이 되는 걸 먼저 앞에다 놓고 필요한 거. 그다음에 일단, 이제 돈 잘하는 걸 뒤에다 놓고 찾아낸다면 조금 더 빨리 찾지 않을까 네. 싶은데 분명히 누군가에겐 잘하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뭐 잘 모르는 경우가 못 찾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그러면 조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거를 쉽게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좀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커뮤니티를 잘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장점을 많이 네네. 발굴해내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D 글 중에 A와 B를 잘 엮으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A에 갖고 있는 재능이 뭐다라는 네. 그 재능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는 의아해하는 경우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진 경우가 그렇죠. 꽤 많았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는 거죠. 네. 도전해보는 그 안에서 시간? 나를 발견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은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가장 그 서포트하는 거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의 발견 아닐까 오,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큰 발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 나를 다시 네네.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 기업을 준비하시는 네. 예. 마음속으로 준비한 지는 몇 년 됐지만 자 이제 시작이야라고 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조언을 한번.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준비는 하죠. 네, 다 실행은 하죠. 안 하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준비와 실행 두 가지를 키워드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준비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 과정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네네. 네, 얼마를 하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1년을 하겠다, 6개월을 하겠다. 만약에 1년 하겠다라고 하면 1년에도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상중하, 초보 단계, 중간 단계, 결말 단계라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에 단계를 만들어야 되고 준비 기간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액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가 있죠. 네. 실행 단계는 건 뭐냐면 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최소의 금액이라도 벌어보는 네네.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 자체를 만드는 게 이제 실행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런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선배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실행하는 단계를 거친다면 그 실행하는 단계들을 그다음부터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면 준비와 실행을 계속 연속해서 하게 되고 어느 한 실정이 된다면 그 실행 속에서 나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꼭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실행 단계에서는 작은 거라도 돈을 만들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내 스스로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걸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실행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은 자신감을 갖게 만들겠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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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경험 아니면 그동안 가장 익숙했던 수익 모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수익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네네. 이제 결국은 또 되게 뿌듯함을 또 얻게 될 수 그럴 있지 것 않을까 같아요. 싶습니다. 네네. 아이고, 오늘 직장인들하고 네. 은퇴 준비자들, 그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적인 1인 기업의 시작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직장은 직업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죠. 예, 1인 기업가는 스스로 직장이 되고 상품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하는 일로 시작해서 좋아하는 일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혼자서 하기보다는 협업 관계를 통해서 일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디지털 오피스 환경을 통해 갖고 뭔가 일의 능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버티기 정신, 버티기 전략,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계신 분들의 비상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만한 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